초코파이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초코파이 먹으러 한국에 왔다가 한국 남자에 푹 빠져버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틱톡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알리나입니다. 제 콘텐츠는 주로 패션, 뷰티, 그리고 러시아 현지 음식을 소개하는 것들이었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알았지만 저에겐 단지 콘텐츠용 소재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스튜디오에서 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조회수가 예전만 못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제 스태프 마샤가 갑자기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더군요. 이거 어때, 알리나? 한국 간식인데 러시아에서 완전 대란이야. 초코파이라고. 여기서 벌써 30년 넘게 팔리고 있대. 우리 러시아에서는 국민과자라고 불린대. 무심코 받아든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갈색 포장지에 그려진 동그란 과자 그림이 꼭 어린아이 간식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러시아인들이 매년 수억 개를 먹는데 그 인기가 계속 커지고 있대. 체리맛, 라즈베리 맛, 블랙커런트 맛도 있어. 러시아 사람들이 차와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해서 대박이래. 이거 리액션 찍으면 조회수 장난 아닐걸? 마샤의 제안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켰죠. 포장을 뜯는 순간 초콜릿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냥 초콜릿 케이크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냥 케이크잖아? 첫 느낌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입안에서 퍼지는 부드러운 초콜릿과 촉촉한 케이크의 조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시멜로일까요? 특별한 초콜릿일까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멈출 수 없지? 두 번째 한 입, 세 번째 한 입. 어느새 초코파이는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과자가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마샤에게 물었어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먹고 싶지? 그러게, 나도 처음 먹었을 때 그랬어. 이게 원래 1993년부터 러시아에 들어왔대. 차 마실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서 사람들이 미쳐버렸다더라고.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서만 매년 수억 개가 팔린대. 아직도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트베리 이런 데서 싹싹 다 팔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거 완전 콘텐츠 소재네. 한국 과자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인기라니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마샤도 눈을 반짝였죠. 맞아. 러시아인이 미쳐버린 한국 과자 맛보기 이런 타이틀로 영상 찍자. 별 생각 없이 그날 밤 올린 15초짜리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30년간 사랑한 한국 과자의 맛이란 제목으로요. 그냥 평범한 간식 리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미쳐버렸어요. 이게 대체 뭐지?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쏟아져 들어왔고 팔로워는 순식간에 몇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화면을 내리며 댓글들을 훑어봤죠. 한국 여신이다. 진짜 한국 와야 함 크크크.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리액션. 이거 커플 초코파이인데 한국 남자친구 생기면 같이 먹는 거래요. 댓글 중에는 제가 초코파이를 먹는 모습이 왜 그렇게 인기인지 설명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과자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추억과 감성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기억, 누군가와 나눠 먹던 순간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신기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그 작은 초코파이가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다니요. 알리나, 이거 진짜 대박이야. 댓글 봐봐.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어. 마샤의 말처럼 러시아와 한국 양쪽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30년 넘게 국민과자로 사랑받는 이야기, 차와 함께 먹는 문화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제 영상이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문화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에이전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초코파이 브랜드 협업 제안 한국 본사 방문 요청. 화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관심도 없던 나라, 관심도 없던 간식.
하지만 그 순간 알고리즘보다 먼저 바뀐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가보고 싶은데 그날 밤 메일에 답장을 보내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기분이었습니다. 단지 초코파이 하나로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이야. 공항에는 초코파이 브랜드에서 보낸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님은 웰컴 투 코리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알리나 씨,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 뵙네요. 환영합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의 날씨, 음식, 관광지. 하지만 무엇보다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알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들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사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분위기가 더 낯설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사 건물은 깔끔하고 모던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러시아 인플루언서 알리나 방문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곧 한국에서의 제 모험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회의실에 안내되었을 때 처음 마주한 사람은 마케팅 본부 실무 담당자 한태준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차가웠어요. 까만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표정 하나 없는 얼굴. 안녕하세요, 알리나 씨. 한태준입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담당하게 됐습니다. 태준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손길마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사업 미팅이라도 좀 더 인간적인 교류가 있는데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초코파이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됐네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밝게 인사했지만 태준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바로 서류를 꺼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업 논의에 앞서 알리나 씨가 준비해온 제안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자신감 있게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의 인기 콘텐츠 사례, 초코파이 리액션 영상의 성공 요인, 앞으로의 협업 아이디어까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죠.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어요. 그저 메모를 하거나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 열정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태준이 처음으로 의견을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 틱톡 콘텐츠 경험은 인상적입니다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초코파이는 감정 없이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뭔가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리나 씨가 보여준 콘텐츠는 화려하고 트렌디합니다. 하지만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에요. 한국인에겐 추억과 위로, 그리움 같은 감정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 남자의 눈엔 그저 수치와 조회수만 쫓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보이는 걸까요?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럼 태준 씨가 생각하는 진짜 초코파이의 의미는 뭔가요? 태준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촬영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호텔로 돌아가서 쉬시는 게 좋겠네요.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실 테니까요. 내 질문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태준의 말을 곱씹었어요. 초코파이는 감정 없이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뭔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클라이언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차가울까? 그리고 왜 자꾸 생각나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촬영 장소 사전 답사를 위해 태준과 함께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화려한 한국 전통 건축물을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러시아에도 멋진 궁전들이 많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태준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경복궁의 역사와 의미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끔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자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었나 봅니다. 이 궁궐은 조선 왕조의 첫 번째 법궁입니다. 600년 역사의 시작이죠. 태준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죠. 그런데 촬영 포인트를 논의하는 동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우산도 없는데? 당황한 제 모습을 보며 태준이 처음으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차 타요. 콘텐츠보다 감기 먼저 걸리겠네요. 비를 피해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동안 저는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 됐고 화장도 다 번졌을 거예요. 차에 도착했을 때는 옷이 몸에 달라붙어 몹시 당혹스러웠죠. 괜찮으세요? 태준이 차 히터를 켜고 저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어제와는 다른 뭔가 인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비가 오다니. 러시아에선 이런 소나기가 드물거든요. 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장소는 좀 이따가 가도 될 것 같네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죠.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과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렸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초코파이가 감정이 담긴 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준 씨에게 초코파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땐 생일보다 이걸 받는 날이 더 좋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딱딱함이 사라지고 뭔가 부드러운 감성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맞벌이셨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서랍장에 초코파이를 몇 개씩 숨겨두셨어요. 힘들 때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태준의 표정이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꺼내 먹으면 괜히 울컥할 때도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콕 찔렸습니다. 그저 콘텐츠 소재로만 생각했던 초코파이가 누군가에겐 이런 깊은 추억과 감정을 담고 있다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전 그냥 맛있는 과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어제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알리나 씨의 제안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초코파이를 그저 트렌디한 간식으로만 팔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태준과 나 사이에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접근했나 봐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 봤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으니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차에 시동을 거는 태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표정이 있을 땐 꽤 괜찮게 생겼네. 그리고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리허설 촬영을 위해 태준은 저를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옥마을, 인사동, 전통 찻집.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문화, 색다른 풍경에 매 순간 감탄했습니다. 태준 씨, 저 저기 가보고 싶어요. 저 빨간 기와지붕은 뭐예요? 한옥의 처마입니다. 곡선이 아름다워서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죠. 태준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질문할 때마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묻지 않은 이야기도 덧붙여 주었죠.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양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차는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이 과자는 초코파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인가요? 태준은 한숨을 쉬는 듯 했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귀찮은 기색도 있었지만 제 진심 어린 호기심을 알아차렸는지 점점 더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표정은 뭐예요?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지루한가요?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니요, 그냥. 알리나 씨가 한국에 대해 진짜로 관심이 있어 보여서 좀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초코파이 하나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인사동의 전통찻집에 앉았을 때 태준이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는 단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쓴 것이 좋으세요? 단 것이요. 근데 왜요? 그럼 이 차가 좋을 것 같네요. 대추차인데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초코파이와도 잘 어울립니다. 놀랐습니다. 그가 제 취향을 생각해서 추천해 준 건가요? 이렇게 날 의식하고 있었다니.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시멜로와 케이크 사이의 느낌이에요. 네. 초코파이요. 알리나 씨가 처음에 그렇게 표현하셨죠? 마시멜로와 케이크 사이의 느낌이라고. 태준이 제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 보기보다 세심하네요. 자꾸 새로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더 궁금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어렸을 때부터 초코파이 좋아했어요? 네. 꽤 오래됐죠. 저는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오래전부터 인기였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태준 씨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태준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음식에는 항상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특히 오래 사랑받은 음식일수록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특별한 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저 콘텐츠 소재로만 생각했던 거죠. 해가 지고 서울의 거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태준은 의외로 승차감이 좋은 자리를 골라 저를 앉혔고 자기는 옆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자 제 앞을 막아서며 저를 보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죠. 초코파이 촬영은 이런 장소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실제 촬영 준비를 하고 모레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업무적인 말투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보다 업무적인 말투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태준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귓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별 말씀을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준이 보여준 배려는 단순한 업무 이상이었다는 걸요. 이 사람 말로는 툭툭 내치는데 왜 자꾸 챙겨주는 걸까? 호텔에 도착해 헤어질 때 태준이 내일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늘 그렇듯 딱딱한 말투였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SNS에서는 볼 수 없는 말 없는 따뜻함. 점점 태준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촬영 당일 한옥마을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스태프들, 조명팀,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번 촬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브랜드 광고였으니까요. 알리나 씨, 오늘 촬영은 세 곳에서 진행됩니다. 한옥마을, 남산타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이에요. 태준은 오늘따라 정장을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흰 셔츠에 남색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괜히 눈길이 갔어요. 알리나 씨, 이쪽으로 와주세요. 첫 번째 장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첫 촬영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초코파이를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감독님의 액션. 소리와 함께 촬영이 시작됐어요. 자연스럽게 연기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태준이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그랬죠. 컷. 알리나 씨,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처음 초코파이를 먹었을 때처럼요. 세 번째 테이크에서야 감독님이 만족해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세트를 바꾸는 동안 태준이 물병을 건네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광고는 처음이라서요. 태준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점점 표정이 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리나 씨의 진짜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훨씬 자연스러웠죠. 남산타워에서의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제 마지막 장소인 한강공원만 남았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완벽했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아 초코파이를 먹는 내용이었어요. 알리나 씨,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당연하죠. 모스크바에서도 자주 탔어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최근에는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전거 타는 건 잊혀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액션. 자전거를 타고 카메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발이 페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으악! 중심을 잃고 자전거에서 넘어졌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관통했어요. 알리나 씨. 태준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태준은 침착했어요. 바로 제 발목을 살펴보더니 주변 스태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얼음 좀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구급 상자도요. 발목이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 발을 만졌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그냥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팠습니다. 진짜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태준은 망설임 없이 저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제 발목 상태를 걱정했죠. 러시아어 한국어 통역 앱을 열심히 찾아가며 의사에게 제 상태를 설명했고 진료와 약 처방까지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심한 염좌는 아니에요. 하지만 2, 3일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촬영팀은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태준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율했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다치면 콘텐츠 못 찍잖아요. 관리 잘하세요. 딱딱한 말투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차가운 말과 달리 따뜻한 행동. 이 모순된 매력에 자꾸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준이 보내준 약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상태는 어떠신가요? 불편한 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짧고 간결했지만 그 메시지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베개에 기대어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남자는 말투는 차가운데 손은 참 따뜻하네. 그리고 그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이틀간 휴식 후 남은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모든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눈 날 본사로 돌아가 최종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촬영 결과물 잘 나왔습니다. 알리나 씨 수고하셨어요. 마케팅 팀장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태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따로 태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태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본사와 러시아 지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 지사에서는 좀 더 화려하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사는 초코파이의 감성적인 가치를 강조하길 원하고. 태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허탈했어요. 그럼 이번 협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초코파이로 시작된 이 여정 그리고 태준과의 만남까지. 알리나 씨의 콘텐츠도 아주 좋았어요. 어쩌면 그게 두 방향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태준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이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 밑으로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코파이 하나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처음엔 숫자만 보던 당신이 지금은 진짜 맛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그게 고마웠어요, 태준.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초코파이를 조심스럽게 열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감정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내기는 싫어. 러시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서울에서의 기억이 꿈속에 찾아왔어요. 비 내리던 날의 차 안, 한옥마을의 거리, 태준의 조용한 배려.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알리나, 이번 협업 결과는 어때? 본사에서 연락 왔어? 마샤가 물었지만 아직 확답은 없었어요. 태준에게 몇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짧고 업무적이었습니다. 아마 아직 협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날 밤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 콘텐츠는 모두 화려함과 인기, 조회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 태준에게 배웠던 진심. 그런 것들을 담아보면 어떨까? 조회수 100만, 인기 폭발. 이런 건 이제 그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가 이어준 서울에서의 15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화려한 편집 대신 잔잔한 목소리로 조회수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죠. 처음에는 그저 콘텐츠 소재였을 뿐인 초코파이,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러시아에서 사랑받고 한국인들에게는 추억과 위로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었죠. 영상을 올리고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이전 콘텐츠와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거 진짜 너답지 않은데 오히려 더 좋다. 진짜 알리나를 보는 느낌. 한국 가서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좋은 변화야. 그 한국 남자 티 안 내는 츤데레 사랑임. 이거 썸 넘었다. 특히 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태준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깨달았을 때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 설마? 그날 밤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 콘텐츠 올렸어요.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그 초코파이 요즘 누구랑 나눠 먹어요? 다음날 아침 태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봤습니다. 좋은 콘텐츠네요. 감정이 진짜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코파이는 아직 혼자 먹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그리워서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이번에는 콘텐츠나 협업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제 마음을 따라서 휴가를 내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태준에게도요. 이번엔 소란스러운 촬영이나 회의 없이 그저 제 마음만 담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저녁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어요. 인사동 그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간 되면 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준이 올까요? 그리고 온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찻집은 지난번 태준이 데려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대추차를 주문했어요. 태준이 추천해준 바로 그 차였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답장은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어쩌면 메시지를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오기 싫었을지도요. 알리나 씨?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조금 헐떡이는 것을 보니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준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서울에 온 이유가 뭔가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 씨를 보고 싶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눈 그 초코파이의 추억을 더 만들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눈빛, 거리감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협업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 안 난 건가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알리나 씨가 올린 그 콘텐츠 덕분에 두 지사 간의 방향성이 합쳐졌어요. 트렌디하면서도 감성적인 그 중간점을 알리나 씨가 보여줬으니까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엔 영상 안 찍어요. 그냥 이 장면은 나만 갖고 싶어요. 태준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늘부턴 같이 나눠 먹을 사람이 생긴 거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태준의 눈에도 웃음이 어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던 간식, 알고 보면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더군요.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이 인연, 콘텐츠보다 진짜였던 한국에서의 이야기.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초코파이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나눠 하나를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마음의 절반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고마워요, 태준 씨. 처음엔 그냥 영상 하나 찍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제 인생이 바뀌었네요. 태준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알리나 씨가 초코파이를 처음 맛본 그 영상을 봤을 때 뭔가 끌렸어요. 그저 화려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솔직한 감정이 보였거든요. 정말요? 첫인상은 별로였던 것 같았는데. 태준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겉으론 그랬을지 몰라도 속으론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알리나 씨의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거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말은 차갑지만 행동은 따뜻한 사람. 태준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곧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잖아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 알리나 씨가 간 후부터요.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니. 저도 한국어 배울게요. 다음에 만날 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요. 태준의 눈에서 기쁨이 번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찻집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가까워져 있었어요.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던 간식, 알고 보면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이 인연, 콘텐츠보다 진짜였던 한국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서울과 모스크바를 잇는 달콤한 우리만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인연에 관한 이야기. 러시아와 한국, 서로 다른 두 나라를 잇는 달콤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초코파이. 단순한 간식이 아닌 추억과 감정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콘텐츠와 조회수를 쫓던 인플루언서 알리나가 진정한 감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태준과 함께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 때로는 가장 작고 달콤한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초코파이처럼 달콤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